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푸틴의 요리사, 푸틴의 사병 조직 혹은 용병부대 프리고진이 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랬다가 또 하루 만에 또 딱 그 타협을 하고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이거 좀 러시아, 그러니까 옛날 소련 시절부터 내려오던 그 러시아 그 시스템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거 저기 FSB, 그러니까 비밀 경찰하고 프리고진이 짜가지고 이미 푸틴 거의 반쯤 먹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그 소련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실감나게 이렇게 깊게 들여다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거가 좀 해설이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체제니까 왕년에 빨갱이 물을 진하게 먹은 놈이 아니면 그거 뭐 들여다본다고 돈 생기겠어요? 예, 오늘 그 얘기,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스토프 사령부를 점령하는데 안 막았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주목을 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로스토프는 지금 우크라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과 그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화약고인 북코카서스, 그러니까 코카서스 북쪽 사면의 무슬림 지역과도 멀지 않고 바다로도 도망갈 수 있는 아조프해를 통해서 아주 그 묘한 땅이거든요. 묘한 지점이에요. 그거를 뺏긴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 그 정부의 입장에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목숨줄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로스토프로 들어오는데 정규군이 그걸 막질 않았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정규군이 뭐야?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일단 그거가 놀랍다는 얘기를 존 설리번 전 주로 미국 대사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십시오. Well, it came as a surprise to U.S. intelligence. They had some warning that there was going to be a mutiny, but they were surprised when the Russians put up no resistance, allowed Prigozhin to go into their military headquarters in Rostov. 먼저 이제 푸틴 체제 때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이제 그 소련 러시아 체제에서는 야전군은 계급발입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이 푸틴은 이 야전군을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쇼이구가 무엇 출신으로 어떤 출신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지 한번 제가 그걸 낼게요. 그럼 국방장관이야. 뭐 군복 입고 별 달고 나왔어. 그러면 저 사람은 야전군 출신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럼 비밀경찰 출신인가 보다. 아닙니다. 소방청장 출신입니다. 그럼 소방청장 되기 전에 뭐였는데 119 구조대장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백그라운드가 막강해? 아닙니다. 몽고 옆에 있는 뭐 한 50만 명쯤 되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투바족이라고. 나중에 얘기 다시 나오는데 그 촌구석에 투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생김새가 좀 그래요. 까무잡잡하고 좀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좀 이렇게 동양인스럽잖아요. 쇼이구가. 그러니까 전혀 비주류예요. 군대도 비주류. 사관학교도 안 나왔어. 소방청장 출신이야. 그럼 소방서 119 구조대 하기 전에 뭐 했어? 건설관리위원회에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국방장관 스펙이 아닌 인간이에요. 이 쇼이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왜 국방장관으로 둬서 군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냐? 푸틴이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해드릴게요. 아까 로스토프는 러시아 영내잖아요. 그럼 러시아 국경 수비는 누가 책임질까요? 어느 군부대일까요? FSB입니다. 우리가 FSB, KGB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거 우리 뭐 국정원 같은 거야?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공경비대 플러스 우리 옛날 안기부 플러스 보안대 이걸 겸한 부대예요. 그래서 내부 무력을 갖고 있어요. 그 FSB라고 읽습니다, 보통. 그러면 FSB가 로스토프를 그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를 장악하는 것을 방치한 거예요. 국경경비대가. 그래서 이거는 FSB와 프리고진의 공동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방위는 그 첫 책임이 러시아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규군에 있는 게 아니고 정규군은 완전 그냥 껍데기예요. 저렇게 되면. 아니 정규군의 그 총 두목을 소방청장을 시켜놨잖아요. 그걸로 얘기 다 한 거지. 그러면 러시아의 국경을 막고 러시아 내부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예부대가 어디냐. FSB의 무장병력이에요.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프리고진이 한때 4만 명까지 갔단 말이야. 그 사병이. 근데 뭐 좀 줄어들어서 2만 5천 명 막강한데? 근데 막강하죠. 거꾸로 여쭤볼게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사병 조직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가즈프롬입니다. 세계적 석유 회사입니다. 5만 명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건 완전히 국가가 아니문이다. 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석유가스 마피아들이 러시아라는 국가 간판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석유가스 마피아로서의 썩어 빠진 요소, 이상한 요소, 그 다음에 그 전에 소련으로부터 오는 이상한 요소, 막 이게 주죽박죽이 돼 있는 그런 황당한 나라, 황당한 체제입니다. 그걸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서 뭔 일이 일어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체제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즉, 로스토프 그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가 있는 20만 명 정도의 그 러시아 병력의 목숨줄을 잡는 그 포인트예요. 딱 여기입니다. 그거를 장악하도록 FSB가 방치를 한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죠. 또 놀랄 일이 뭐냐. 이제 미국은 이거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죠. 그동안 프리고진이 계속해서 이제 쇼이구 비판하고 러시아 정규군 비판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나 놀란 건 뭐냐면 FSB가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를 장악하게 내버려도 그거가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니까 그걸 FSB 그런 얘기를 깊게 안 하죠. 그냥 러시아 군이 그걸 장악하는 걸 내버려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또 웃겨요. 800km를 위로 모스크바 쪽으로 향했잖아요. 로스토프에서. 그 과정에서 아무 저항이 없었어요. 총격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군대가 그걸 March of Justice라 그랬잖아요. 정의의 행군. 이제 정의를 요구하러 간다. 그리고 800km를 모스크바로 가서 튀니까 모스크바는 그냥 비상에 걸리고 모스크바의 그 잘 나가는 범털들은 도시 밖으로 푸틴까지 다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미국 정보기관 얘기로는.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푸틴도 도망갔어요. 그 800km를 프리고진이 달려가도록 FSB가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 정도 병력, 그거랑 맞설 병력이 FSB에 있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는. 그리고 FSB 병력은 그건 그러니까 뭐라 그러가 특전사 같은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특전사, 레인저 훈련 받은 사람들. 레인저라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레인저라 그러죠. 낙하산 이런 훈련. 특전사 무슨 하사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예라 말이에요. 그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리반 그 대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His army unopposed north toward Moscow. And then they were surprised again by how quickly a deal was made. They had expected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아야 야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 그 이상한 포인트가 보이는데 그거 없이 그냥 푸틴이 프리고진 가만히 안 둡니다 이런 걸 얘기만 하는 언론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갑자기 중재자가 이게 누구예요? 그 루시첸코잖아요. 벨라루스 대통령. 근데 루시첸코를 왜 내세웠겠어요? 루시첸코랑 푸틴이 친하다. 그래서 푸틴을 대리할 것 같은 그런 퍼블릭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그 인지 속에서. 그래서 내세운 건데, 근데 루시첸코는 푸틴 입장에서 루시첸코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써요. 푸틴은 루시첸코를 발바닥에 때만도 안 봐요. 그 모스크바에서 한 몇 달 전에 그 회의 있었을 때 루시첸코가 이 오른손에 이렇게 이렇게 이 깁스하고 나타났거든. 그때 소문이 뭐냐면 루시첸코가 군대 동원하라는데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니까 이제 루시첸코는 군대 동원했다가는 우크라 쪽에 침공해. 루시첸코는 그 자기에 대한 반정부 운동이 굉장히 그 강력하게 뿌리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벨라루스 안에 사람 여러 명 죽었죠. 그런 게 이제 군 내부의 불마가 겹쳐서 튀어나오면 자기는 죽는 목숨 아니야. 그래서 벨라루스가 군대 동원 안 했잖아요. 그 침공할 때. 그래서 데려다가 손가락 부러뜨렸다 뭐 이 소문 돌았다고요. 푸틴이 데려다가. 지금 루시첸코를 불과 며칠 전입니다. 한 10여일 전에 소치에 불러서 다 이런 좋은 레스토랑 발코니 같은 데 불러서 딱 얘기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룹 회장님이 그냥 신입사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낮춰서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이게 6월 9일 그림입니다. Ну, 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уж мы сейчас отдельно с глазу на глаз поговорим. В целом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ьная, я бы даже сказал, хорошая, уверенная. Мы взаимодействуем в этой сфере по наиболе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вопросам, о которых мы с вами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Все идет по плану. 8 числа, как вы знаете, 7-8 июл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ооружений, и сразу же начн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размещением на в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идов оружия. 지금 저게 뭐냐면 벨라루스에 지금 전술 탄도 미사일에 달은 그러니까 단거리 핵 미사일을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벨라루스가 그 핵 미사일 발사 권한이 있나? 러시아가 있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체 나토랑 대립해 가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쓰고 있죠. 그럼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이 핵 미사일 들어왔다가 골로 가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내가 귀국의 안전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귀국에 지금 7, 8월이면 공사가 끝날 거예요. 내 공사 끝나면 그 시설에 맞춰가지고 그 시설에 적합한 핵미사일들 갖다 놓을 테니까 그리 아셔. 얼마나 교만해. 자, 평소에 저렇게 대하는 루시첸코를 내세워가지고 뭘 해?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벨라루스에. 그러니까 이게 루시첸코는 저는 이렇게 봐요. 요번에 타협을 했잖아요. 그 타협한 게 실제로는 FSB와 프리고진 사이에 딜이 마지막으로 쳐진 거야. 그래 놓고 연막 부린 거예요. 루시첸코라는 인물 내세워서. 그러니까 루시첸코도 그 정도의 연막 부리는데 협조하게 할 커넥션은 어딨냐? FSB 아니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러시아를 들어갔던 게 2006년경인데요. 그때 FSB 사람들의 느낌은 뭐냐면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벨라루스는 말할 것도 없고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를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위성국가로 딱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길래 러시아 말로 뭔 얘기 했냐고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쪽에서 무슨 가스 나온다는 것 같아서 대통령 걔랑 얘기해갖고 지금 스위스 쪽에다가 지금
그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서 그거 좀 이권 좀 나누려고 하고 있다고. 그걸 태연이에게 그냥 제 앞에서 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도 벤츠 몰고 다니고. 그때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가난할 때죠. 2006년이니까 그때도 벤츠를 몰고 다녀요. 벤츠 뭐 그렇게 하이엔드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얘들의 그 기본적인 그런 커넥션들이 있어요. FSB는. 그럼 루시첸코 같은 거 배우로 내세우고 이러려면 이건 다 FSB가 움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그러면 이제 FSB랑 이제 합이 맞춰져서 이제 서로 이제 참 이거 살인자들끼리의 이제 그 딜이야. FSB와 프리고진 둘 다 아주 뭐 흉악한 놈들이죠. 그 딜을 칠 때 그러면 요번에 깔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까냐인데 이거 길어요. 이거 상당히 긴 건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 2, 3분 되는데 이걸 풀로 번역을 안 해주더라고. 여기에 보면 쇼이구를 푸틴은 거론을 안 해요. 쇼이구를 하는데 이 쇼이구가 등장할 때마다 그걸 푸틴이란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전쟁의 책임은 쇼이구에 있다. 쇼이구가 푸틴한테 잘못 보고했다. 이러면서 계속 쇼이구를 까는데 러시아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아. 쇼이구는 제가 이렇게 만리밖에 있는 제가 쟤는 소방청장 하던 그냥 바지 사장이야. 뒤는 당연히 푸틴 아재가 결정했지. 그 무슨 쇼이구가 결정해. 그런데 계속 쇼이구를 물고 들어지거든. 그럼 쇼이구란 이름으로 푸틴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공격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Мы били по ним, они били по нам, и это происходило все эти долгие 8 лет, с 14 по 22. Иногда нарастало количество различных перестрелок, грубо говоря, обмена боеприпасами, обменом выстрелами, иногда уменьшалось. На 24 февраля ничего сверхординарного не было. Сейчас уж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ытается обмануть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пытается обмануть президента и рассказать историю о том, что со стороны Украины была безумная агрессия. И они собирались вместе со всем блоком НАТО на нас напасть. Поэтому спецоперация, так называемая 24 февраля, она была начата совершенно по другим причинам. Для чего была нужна война? Война нужна был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учка тварей просто поторжествовала и попиарилась, показав, какая она сильная армия. Чтобы Шойгу получил маршала, и этот указ уже был готов, и получил вторую звезду героя, потому что ему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войти в историю как великий тувинский военачальник. 예, 이게 투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투바를 투아브라고 잘못 썼네. 저게 몽고 옆에 아마 투르크계일 거예요. 투르크계 몽골계 작은 소수민족이에요. 전체 인구 한 50만 명. 쇼이구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FSB 출신도 아니고, 80년대에 제일 높게 올라갔었던 때가 모스크바 건설관리위원회의 관리였고, 입당도 늦게 했어요. 1980년경인가 그쯤 했어요. 굉장히 늦게 했어요, 입당도. 그랬다가 1991년에 119 구조대장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방청장으로 쭉 성장해서 국방장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러시아군 현대화라고 해놓고 소방청장 출신을 국방장관을 시켰으니까 야전 부대를 야전 조직을 얼마나 밟은지 알죠. 예. 그러니까 투바촌놈 쇼이구가 말이야. 걔가 그냥 다 하겠다고 한 건 하겠다고 설쳐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믿을까요? 지금 저 프리고진이 푸틴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죠, 러시아 사람들. 사정 다 아는데. Который стал дважды героем и маршалом в фактически мирное время.
война была нужна 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ернуть в наше лоно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и 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емилитаризировать и денацифицировать Украину. Она была нужна ради одной звезды с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вышивкой по периметру, чтобы один человек, психически больной, когда ляжет в гроб, чтобы на подушке принесли эту звезду. Шойгу живет по принципу, чтобы в ложь поверили,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чудовищная. И поэтому идут обманы. Две реальности. На земле сейчас,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оссийская армия отступает на Запорожском, Херсо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ВСУ продавливают российскую армию. Мы умываемся кровью. Резервы никто не дает. Управления никакого нет. По-прежнему истерики, в которых начальник генштаба после стакана водки визжит как... 러시아 군 참모본부를 피쉬와이프라고 불러요. 피쉬와이프는 뭐냐면 아주 상스러운 여자를 뜻해요. 피쉬와이프. 그러니까 보트카에 취해가지고 개갈보 논처럼 빽빽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Баба базарная, как свинья, в телефон требуя вернуть позиции. И все, что может сделать командующий, он может сказать, все возвращено, и нарисовать на карте красную полосочку на несколько километров севернее, чем она сегодня реально есть. Поэтому то, что н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это глубочайший обман.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반란보다도 저게 정말 아픈 거예요. 이 전쟁, 뭐 우크라이나가 나치여서 전쟁에,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랑 손잡고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안보가 실존적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이기 때문에 전부 러시아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걔들 스토리잖아. 그거 다 노가리다. 그냥 뭐 한 건 해보려고 눈 뒤집혀서 들어간 거다. 그래서 폭망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크라 전선은 피웅덩이가 돼서 거기서 무수한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 얘기라고. 이게 진짜 아픈 거야 이게. 반란보다도.